여기는 어디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좁은 입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 정원에는 물론 발코니까지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저쪽에 브론즈로 만든 여인 조각상이 있는데 그 작품에 올라가서 가슴을 만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 또 찍는 사람이 계속 이어집니다. 작지 않는 마당인데도 인파가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입니다. 온 벽에 포스트잇으로 보이는 종이가 붙어 있고 빈틈에는 하트나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벽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금발의 아가씨도 보입니다. 대체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라는 작은 도시의 줄리엣의 집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집으로 들어온 입구 양쪽 벽에도 연인의 이름과 하트가 그려진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에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자물쇠가 수만 개가 걸려있는 이름하여 사랑의 성지라고 합니다. 여기 이곳은 베로나를 방문하는 연인들의 필수 코스이며 매 주말마다 약 4쌍에서 5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해 수백만 명의 연인들이 이곳을 찾아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꼭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 흔적은 낙서나 포스트잇, 자물쇠 그리고 껌입니다. 포스트잇에는 사랑을 맹세하는 간절한 사연이 가득하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낙서도 온 벽면에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씹던 껌을 붙여놓고 우리 사랑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주리엣 동상도 아주 유명합니다. 동상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과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동상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동상 가슴을 한번 만지려면 긴 줄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만진 주리엣 동상 가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택이 번쩍번쩍하고 자세히 또 보면은 닳아서 구멍까지 나버릴 정도입니다. 이 줄리엣의 집은 마당까지는 공짜인데 집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집 안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코니에 서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포즈로 키스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집에 오면은 구석구석 찾아보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 말은 주리엣이 살던 집이라던가 아니면 주리엣 부모가 살던 데라던가 또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가기라도 한 그런 장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리엣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로나시의 기획 아래 120년이 넘게 이어오는 철저한 가짜 사기극입니다. 원래 이곳은 쓰레기가 가득한 싸구려 여관이었는데 그런 이 집을 베로나시에서 1905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찍은 이 집 사진에는 발코니와 주리엣 동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발코니도 1930년에 보수 공사를 하면서 만든 가짜입니다. 그리고 줄리엣 동상도 역시 가짜입니다. 무명의 조각가 작품을 베로나시 라이온스 클럽에서 사서 1972년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베로나시는 이 같은 줄리엣 집에 관한 비하인드를 작은 안내문을 통해서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꾸민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이것을 시비 걸거나 문제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가짜 표절 시비가 끝나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는 1302년에 베로나의 두 귀족 가문 사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1520년에 비첸차 루이지라는 사람이 기본 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이것을 약 40년 지나 아서 블룩이라는 작가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로 책을 냅니다. 이것을 또 약 20년 후에 윌리엄 페인트가 한 번 더 리메이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이 스토리를 만들고 수정된 것을 17세기에 와서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지금의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희곡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때 셰익스피어가 베로나를 찾아왔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희곡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전해져 오는 사건을 기초로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로나시 당국은 이 점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배경이 된 도시라는 점, 이것 하나를 근거로 관광 상품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광장 근처에 줄리엣의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유도한 것입니다. 이 줄리엣의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테마로 하는 관광지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실감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줄리엣의 집이라는 장소도 그렇지만 줄리엣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 뻔한 가짜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그냥 그대로 믿고 싶었을 겁니다. 설령 그 말이 거짓이라도 줄리엣 가슴을 한번 살짝 만지는 짓궂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관광 마케팅의 기본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스토리텔링은 작기도 하지만은 거의 새로 만들고 꾸미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 줄리엣의 집은 말씀드린 대로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짜라기보단 새로운 콘텐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 첨가제는 강력한 문화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라 해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사랑을 찾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그중 약 7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로나시는 이와 관련된 이벤트 사업을 추가로 벌렸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연인들과 줄리엣이 편지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랑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줄리엣 집으로 오게 하고 또는 줄리엣 집에 온 사람들이 편지를 돌tum에 끼워 놓으면 이것을 수거해서 줄리엣이 답장을 보내는 형식입니다. 이것 역시 이상합니다. 정말 죽은 줄리엣이 일어나서 답장을 쓸까요? 예상하신 대로 베로나시에서 전문 카운슬러를 고용해서 줄리엣 이름으로 답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박이 났습니다. 이 장소 줄리엣 집에서 2010년에 레터스 투 줄리엣이라는 미국 영화를 촬영합니다. 주연 배우도 어쩌면 그렇게 제대로 걸릴까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실감이 안 난다는 배우입니다. 여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맘마미아를 보신 분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만다에 열광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 아만다가 줄리엣의 집을 배경으로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시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줄리엣의 집은 또 한 번 더 유명해졌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짜인 줄 알지만 정성으로 꾸미고 가꾸니 사랑의 성지가 되고 그것이 히트를 치니 영화 촬영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코스입니다. 더구나 그 가짜가 인구 26만의 도시 베로나를 살리고 있으니 이제는 진짜 사랑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짜 줄리엣 집이 200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웃기는 것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런 가짜 줄리엣 집은 베로나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에 가장 약하고 예민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어서 사탕을 주고 화이트데이를 만들어서 초콜릿을 주어야 하고 그것도 안 주면 삐지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역개발 스토리텔링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글자 그대로 스토리입니다. 어디서 검사를 받거나 증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사례에서 사랑을 담는 명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소문이 나면은 그 유명하다는 한류 드라마 촬영지가 되는 확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 관계자들도 새로운 촬영지를 절실하게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공공미술을 하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